일일 합격 노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론할 때 또 이해가 잘 안 되던 게 문제를 보고 역으로 또 그 이론을 찾아가 보면 또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단원별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돼요. 계속 안 되고 답답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붕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부를 해봐야 그걸 느끼죠. 안 해보면 영원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자, 8번입니다. 지금 이 칠판에 적혀있는 거, 소재되는 거, 인수되는 권리, 이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1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 건저당,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감류는 무조건 말소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담보가등기도 무조건 소멸한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은 압류채권, 감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게 뭐냐면 이 전세권이 후순위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최선순위는 인수된다 했죠. 그럼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전세권은 경매 넘어가면 방 빼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 8번부터 내가 풀고 있구나. 지금 자꾸 뭐 처음이 어디가 1페이지인지 몰라서 뒷페이지부터 풀고 있네. 지금 일단 풀었으니까 8번부터 하던 거는 8번 풀겠습니다. 그 말로 왜 아무도 안 해줘요? 1번이 아니라고 8번이라고 말을 좀 해주지. 이 보니까 이게 둘 똑같네. 뭐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고 그냥 8번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3번처럼 쉽게 말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는 뜻입니다. 4번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만약에 이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이 경매 신청한 사람보다는 더 선순위라고 이게. 그래도 경매에 넘어가면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으면 이건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경매 신청하는 권리보다는 더 선순위라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무조건 소멸한다고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조문에 있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이게 법조문에 민사집행법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4번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권리는 압류채권 여기 있네. 압류보다는 더 선순위잖아 이게. 그래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말소된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하여 그 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비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유치권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지 돈 내줄 때까지 꽉 잡고만 있을 수 있지 우선 면제권도 없어요.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꽉 잡고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요.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단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다. 유치권은. 그래서 이게 인수되는 게 다 물권인데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으니까 인수된다고요. 전부 다 이 세 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 파트는 8번에 일단 4번이고 다시 1번으로 가서 그러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차임 등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종료된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 재계약할 때는 시세만큼 올려도 되죠. 근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 최대 5% 전세입자한테 받은 금액에서 5%밖에 못 올립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미 발표됐죠. 그 정책에 보면 상생임대인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 세입 지금 왜냐하면 8월 달부터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 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8월 달 돼서 새로 세입자 받을 때는 왕창 올려도 되잖아요.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2+2가 올 7월 말로 끝난다고요. 8월 달부터 계약하는 건 이제 왕창 올려도 되는데 왕창 안 올리고 옛날에 받던 세입자한테서 받던 금액에서 5% 이내로 올리면 뭐 예를 들면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액권으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거주 안 해도 상생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많이 안 올린 세입자한테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한테는 거주한 걸로 간주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정책에. 지금 전세금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8월 달을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집값은 대체로 내려가는데 근데 집값이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지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는 볼 수는 없어요. 뭐 수요 공급 원인도 있고요. 금리도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서 가격이 변동되는지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것도 위험한 발상이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절반은 맞추고 절반은 틀린다고요? 왜냐하면 절반은 가격이 올라갈 거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또 절반은 내려갈 거다 폭락할 거다 하는데 폭락은 좀 쉽지는 않아요. 자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상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내려갈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 지금 이 기간이 걸리면 이게 몇 년 동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영끌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사는 거 바람직하잖아요. 지금 서울에 집 산 게 최근에 산 게 전부 20대 30대가 많이 샀대요. 가장 많이 샀다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인인 임차인의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는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외적으로 법인도 LH, 한국도시주택공사, SH,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보호됩니다.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아까 당연 배당 채권자가 있어서 저당권, 건저당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되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3번이 옳습니다. 4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인데요. 4번 이게 뭐냐면 4번은 좀 문제가 다 이게 민법하고 똑같으니까 어려워요. 문제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을이 매수인이 됐어. 매수인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 소유자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대항력을 갖췄어요. 대항력을 갖췄는데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업무가 있죠. 다시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받은 돈 돌려받고 준 돈 돌려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소유권이 갑으로 바뀌었으면 이 병은 갑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새로운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이 바뀌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췄잖아요. 이 말입니다. 이게 4번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5번이 시험에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사용. 주택의 경우 판례가 뭐가 있냐면 모텔에 3개월 장기 투숙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그래서 1번의 답 3번입니다. 2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우리 프린트 53번에 있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 X입니다. 법원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아침에 오시자마자 바로 자료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아침에 일찍 받아가지고 문제면 문제를 풀어보고 뭐 이론이면 이론이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원장님 혼자서 뭐 다른 거 또 와서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잊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다 사람이 나이 먹으니까 저도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돼. 계속. 3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경미한 과실 X입니다. 이게 처음 이런 문제를 보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장난인데 몇 번 이런 걸 적응을 해야 돼요. 문제를. 3번의 답 4번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지금 중대한 말이라는 거 들어가는 거 민법에서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에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주지 않고 계약갱신 요구도 인정되지 않고요.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거 뭐가 있습니까? 그 1급 감염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아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즉 월세도 못 버는 경우 중대한 변동이 있어야 되죠.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아서 영업을 못 해가지고 월세도 못 벌 정도 되면 폐업할 수 있고 폐업하면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요. 답 4번이고요. 4번은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전대차 관계에서는 적용한다. 뭐가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이 안 된다. 전차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4년, 5년간 장사하다가 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놨다고요. 그러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전대차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이 안 된다. 그 보통은 주인 알게 하면 전대차 계약을 보통 안 하고 다시 주인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전대차 관계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이 안 된다. 전차인은.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상가금림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3번이 답인데요. 계약갱신 요구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합니다.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1번에 1급 감염병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즉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한 거고요. 2번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 정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정액 상한 5%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가지고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0만 원을 깎아줬다고요.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1년에 5%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건 안 된다고요. 원래 원상복구 시키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정상화됐다고 판단하면. 3번이 정답입니다. 갱신요구, 계약갱신요구 등의 임시특례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 임시특례가 뭡니까? 3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단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특례거든요. 특별한 예외죠. 그건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1번.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는 예를 들면 계약기간을 처음에 3년 계약했습니다. 3년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3년이 연장됩니다. 3년 연장되는데 세입자가 나가겠다, 더 이상 장사 못하겠다 하면 원칙적으로 3년분 월세도 내야 된다고요. 주택은 3년 계약했다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3년 연장되는 게 아니라 2년 연장됩니다. 2년 연장되면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돈 내줘야 된다고요. 근데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는 해지가 안 되고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상가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6번에 1번입니다. 1번. 7번입니다. 분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때, 성립한 때부터 지를 지급해야 됩니다. 성립한 때부터.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되죠.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특약 없이 팔았을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상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8번은 아까 4번이라고 했고요. 9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즉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시표준대개권해. 임시표준대개권해. 리프린트 29번 맨 밑에 있습니다. 1번에 있는 이런 건, 1번이 이게 뭡니까?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라는 말 없어도 이게 1번이 최우선 면제잖아요. 소액 임차인 다른 담보물건보다 이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9억 초과하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니까 1번은 X죠. 2번이 답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중대한, 경미한 변동 아닙니다.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냐 하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 해지 3개월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잖아요. 해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5%밖에 못 올린다. 이거는
서울에서 환산 보증금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못합니다. 9억 초과하면.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1년도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9억 초과에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표준대개 권해 요것만 적용된다.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문제?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참아야 돼요. 시험에 내일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쉬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봐야 알아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보지 말고 그냥 사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보고, 포기 안 하려면 충격받아 보는 게 좋죠. 충격받아 보고 점수 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는 극복 못하고 포기해. 그냥 점수 안 나오면 1차만 해야 되겠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필요하기입니다. 이게 보기는 꼭 봐야 되는데 보고 포기하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요.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이거 공인중개사법 언제 점수 나오냐면 찬바람이 불어야 나와요. 10월달 돼야 점수가. 지금 벌써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한 17.5점에서부터 35점 정도 나오는 게 좋아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나중에 그 충격받고 조금씩 공부하는 거 이게 도움이 되는데, 너무 지금 60점 이상 다 나와버리면 전과목 공부하기 싫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거 없다 생각하고 9월달 나오면 그때는 또 다 잊어먹어버린다고. 알고 있는 걸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잊어먹고 새로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모르는 사이에 시납으로 하시면 됩니다. 꼭 그래서 포기만 안 하려면 모의고사를 보시라고요. 그 같이 여기 앉아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혼자 보는 거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저도 모의고사 많이 봤죠. 15번 이상 봤는데 막 졸려가지고 다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2차가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학원에서는 그렇게 분리 안 하죠. 학원에서도 분리해요? 네? 아니 2차 1교시 보고 또 쉬었다가 2교시 봐요? 안 보셔서 잘 모르나 보네. 모의고사. 네, 그렇죠. 길게 좀 하루 종일 걸리니까 오후 4시 반까지 봐야 되니까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보통 다 오전에 끝내요. 바로바로 시험 보지. 원래 실제 시험에 가면은 1시간 50분 정심시간도 있어요. 학원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전에 다 끝나죠. 2시 반에. 배고프면 뭐 먹어야 되니까, 당 떨어지면 먹어야 되니까 준비해 가지고 오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은 꼭 보고 포기는 하지 말라고요. 답은 9번에 2번입니다. 즉 이거 지금 임시표준대개 권해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거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답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했는데 면제 안 됩니다. 별도 교육이니까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다만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마찬가지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하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개실무교육하고 경매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이니까 둘 다 받아야 됩니다. 10번에 답 3번입니다. 이거 10번 기출문제인데요. 자, 10번에 1번 보니까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누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임원, 사원, 책임자는 출석을 못하니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대상자도 아닙니다. 매수신청 대리를 못하기 때문에 오직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되면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 없죠? 답 3번이고요. 4번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 우리 프린터 어디 있냐면 1월이 45번에 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2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1월, 2월, 2년 이렇게 돼 있죠. 1월 이상 2년 이하. 45번에 2번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계속 풀어보고 틀리고 이게 하루에 일주일에 10문제씩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문제만 맞추면 합격하고도 남죠. 120문제 맞추면 된다고. 200문제 중에서 하루에 한 문제만 해도 돼요. 지금 아직도 몇 달 남았어요? 120일 넘게 남았죠. 지금 120일. 지금 카운트다운 안 하고 있어요. 이제 100일부터 99, D99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부터 하면 안 돼요. 계속 사람이 집중력을 발휘하기는 힘드니까요. 내일 모의고사 잘 보시고요. 다음 주 이제 문제풀이 때 찾아뵙겠습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아까 32페이지까지였죠. 32페이지 맞나요? 네, 32페이지까지 맞네요. 32페이지까지 예습해 오시고 다음 달에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2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